책으로 여는 아침 북모닝. 굿바이 게으름.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열쇠.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넘어서라.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곳을 알고 그 사이에 디뎌야 할 곳도 알고 있다면 가장 큰 첫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무능감에 발목을 잡힌다면 말이다. 발을 때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당신을 의심하는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들린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던 거나 잘해. 더 우스워지려고 그래? 이런 소리들이 스테레오로 들리게 되면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기 쉽다. 결국 스스로 뿌리고 가꾼 변화의 싹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 뿌리고 가꾼 변화의 싹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더 큰 게으름의 늪에 빠져들고 만다.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다. 부정적 에너지, 특히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그대로 두고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두려움, 자기 비난, 자기 합리화, 이 세 가지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내면의 걸림돌이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들은 지금껏 애써 키워온 변화의 에너지들을 갉아먹는다.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정신적 에너지가 양분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가 대립되어 마음의 방향이 정반대로 나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을 거꾸로 타셨네요. 실제로 중독 환자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 동안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이제 죽을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굳은 결의를 보인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선다. 그러나 그 중에 다수는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깊은 두려움과 무능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다짐은 소리가 높은 만큼 깊은 울림을 주지는 못한다. 회복의 여정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극복하고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말을 거꾸로 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말머리를 보고 올라타야 하는데 말꼬리를 보고 올라탔다고 해보자. 그 모습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낙마하고 만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잘할 수 있어. 라는 결심을 품고 나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넌 해도 안 돼. 넌 할 수 없어. 잘못되면 끝장이야. 라는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쉽다. 삶의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방향성 없는 에너지는 결코 힘을 주지 못한다. 부정적 에너지가 더 강하면 출발 전보다 더 뒤로 떨어져 나뒹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결심하고 길을 떠나지만 중간에 낙마하고 마는 것은 이렇게 말을 거꾸로 탔기 때문이다. 많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약점에 연연하지 말고 강점을 개발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게으름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은 강점을 개발하는데 절대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강점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비난과 두려움이라는 가시덤불에 갇혀 강점이 뻗어나려야 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점의 성장을 짓누르는 가시덤불을 쳐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을 돕는 코치나 상담가는 한 개인의 강점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
이제 변화의 장애물 중에서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어떻게 다룰지 살펴보기로 하자. 1. 고통스러운 과거와 이별하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강력한 상처나 실패의 경험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한 여고생의 이야기다. 그 학생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초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생님의 지명을 받고 앞에 나가 문제를 푸는데 당황해서 쩔쩔매게 되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혼미해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었다. 선생님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그런 것도 못 푸느냐며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였고 그 여학생은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 여학생은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수치심을 거의 그대로 떠올렸다. 얼굴도 빨개지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무한하고 창피한 감정을 다시 경험한 것이다. 몇 년이 지난 일이었는데도 괴로운 기억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몸과 마음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 여학생은 그때 이후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난 수학을 못해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당연히 수학 성적은 바닥을 기었다. 하지만 지능 검사를 해보자 그 학생의 수학 능력은 오히려 보통 이상으로 나왔다. 사실 그 학생의 경우는 실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아이들 앞에 나와 문제를 푸는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들었던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관련 근거들을 빨아들이면서 왜곡된 사고와 믿음을 키워나간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위험한 것은 부정적 신념을 만들어서 부정적 경험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해서 덩치를 키워간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서 늘 부정적인 자기 충족 예언을 하게 된다.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해놓고 무의식 중에 그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스스로의 예언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그것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사소한 단서를 실패나 거절의 신호로 단정짓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린다. 결국 부정적인 예언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지고 이는 애초에 부정적인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게으름에 갇혀버린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일단 4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과거를 중화시키는 작업이다. 중화한다는 말은 상처나 실패 속에 포함된 감정, 몸의 느낌,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미지, 왜곡된 신념 등을 기억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을 해체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몸과 마음으로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을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건조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식으로 덤덤하게 당시를 회고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담이다. 아물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일부가 되었던 상처가 점점 자신과 분리되어져 바깥에 놓이게 된다. 2번째 작업은 주변으로 밀어내기다. 즉,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바람직한 자신의 미래상을 오감으로 떠올려 마음의 중심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벗어나고 싶은 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떠올려 벗어나고 싶은 것이 밀려나게 하는 셈이다. 세 번째로, 모든 경험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태도로 삶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고통스러운 과거 역시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인생의 복선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역시 지금의 나를 만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은 늘 왜곡되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면 우리의 과거는 실제보다 훨씬 더 어둡게 채색된다. 지금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는 실제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이다. 지금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는 실제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이다. 반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우리의 과거는 실제보다 더 밝게 채색된다.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은 과거의 고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점점 나아진다고 기대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밝은 미래의 조명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자신의 불행을 설명하는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영양분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지난날 크고 작은 상처들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있었던 것일까? 네 번째로, 상처나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는 어른들의 과잉 개입과 과장 반응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자신 때문이라며 필요 이상 자책한다. 하지만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상처를 준 상대에게 그 책임을 되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좌절은 과연 당신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이 있고 삶의 성장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른들의 잘못이다. 상처를 준 상대에게 그 책임을 되돌린다는 것은 물리적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붙이든 붙이지 않든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다. 2. 자기 비난을 중단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손을 든 사람을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정신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겉과 속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겉만 봐서는 너무 좋은 성격과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 불만과 상념이 가득 찬 경우가 너무 많다. 남이 봐서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도 스스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만이 지나치면 어느덧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불만과 비난은 어떻게 다를까? 불만은 특정 행위, 모습, 특성, 자질 등 한 사람의 일부에 대한 미흡한 느낌을 말한다. 하지만 비난은 한 인간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공격이다. 총체적 인격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공격 행위인 셈이다.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고 아무데나 벗어놓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자. 엄마가 아이에게
아무데나 옷을 벗어놓는 것이 엄마는 싫어 라고 했다면 불만이 된다. 하지만 같은 행동에 대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난이 된다. 불만을 느끼고 이를 비난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분쟁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시당하고 비난받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부부 문제를 포함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많은 부분이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즉, 문제를 문제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문제를 존재 자체로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만 제대로 익혀도 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 비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소한 잘못과 게으름에도 바보, 미쳤어, 게으름뱅이, 난 안 돼 등 습관적인 자기 비난을 쏟아붓는다. 이 넘치는 자기 비난은 게으름을 꾸짖는 준엄한 목소리가 아니라 게으름이 가장 좋아하는 먹을거리다. 알고 있는가? 게으름은 비난을 먹으면 더욱더 자라난다는 사실을. 비난은 게으름을 키우는 최고의 영양소다. 나는 자기를 비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치고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중독 환자들의 보호자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한다. 이 환자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희망이 있나요?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정신과 의사라지만 과연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중독 회복을 예측할 때 고려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자기 비난의 정도, 과거 최대 회복 기간, 목표 의식의 정도가 바로 그 기준들이다. 자기 비난이 심하고 과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기간이 짧고 삶의 목표가 없으면 거의 모두 재발한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자기 비난은 가장 유력한 잣대가 된다. 잠시 화제를 돌려 흥미로운 이야기 2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에모리 대학의 뇌졸중 재활치료 전문의 스티븐 울프 박사의 연구 결과이다. 박사는 2006년 2월 19일자 연구 보고서에서 성한 팔을 묶어서라도 마비된 팔을 억지로 사용하게 만들면 뇌의 회로 재구성을 촉진하여 보다 많은 회복 신호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울프 박사는 보통 정도의 뇌졸중을 겪은 지 3에서 9개월 된 환자 22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때 한 그룹은 표준 물리 치료를, 나머지 한 그룹은 성한 팔을 부목으로 묶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매일 6시간씩 강도 높은 재활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한 팔을 묶어놓고 재활 훈련을 한 그룹이 회복 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약한 쪽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강한 쪽을 억지로라도 쓰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두 번째는 말더듬을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다. 한 연구자가 25명의 중증 말더듬을 가진 사람에게 이어폰을 주고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책을 큰 소리로 읽도록 시켰다. 그런데 실험 결과 심하게 말을 더듬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읽기 능력이 개선됐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말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없어지니까 말하는데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다.
즉 평상시 가지고 있던 말더듬에 대한 과도한 자기 비판과 감시가 약화되자 표현 능력이 즉각적으로 개선된 셈이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역시 두 실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손을 보자. 우리는 누구나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다. 우리의 마음에도 마음잡이가 있다.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잡이와 부정적인 마음잡이로 나눌 수 있다. 게으른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잡이들이 많다. 그런데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변화의 결심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버텨야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잡이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어린 싹에 양분 대신 제초제를 쏟아붓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잡이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마음을 억지로라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사실 잘할 수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다는 것은 참 낯간지러운 일이다. 하지만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비난을 중단하고 자기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이지 자신을 격려하는 행위가 아니다. 3.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라. 과거의 상처나 실패, 그리고 자기 비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손상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진 보편적 가치는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너무 원칙적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나 역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아니라고 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끊임없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 타인과 비교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다 보니 이제 오히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소유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그 이상이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마저 위를 쳐다보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의 가치감에 대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평균 체중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비만 클리닉을 점유하고 충분히 예쁜 사람들이 반복적인 성형수술을 받고 제 나이에 어울려 보이는 사람들이 피부 관리실을 찾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 사회는 이제 보통이 아니라 최상위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엄친아와 같은 존재가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결국 우리는 최상에 미치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보통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회, 그것은 비극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근본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서도 안 된다. 어떤 재난이나 고통을 겪더라도 근본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가치와 재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허무는 것은 게으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나만의 재능이 있고 나의 목과 쓰임이 있다고 믿자.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오직 나만이 출 수 있는 춤이 있으며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있다고 믿자. 그리고 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상처받은 가치감도 서서히 아물 것이며 게으름도 물러갈 것이다.